안녕하십니까. 유권자 여러분, 고양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로 나선 이동환입니다. 고양시를 세계 제1의 도시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지난 12년간 민주당 시장이 만들어낸 고양시는 베드타운밖에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양시의 경제 침체하게 만들었습니다.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습니다. 재정 자립도에 있어서도 2010년에 60%가 2022년 32%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고양시의 경제 다시 살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번에 정권교체 하듯이 우리 고양시도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고양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경제적인 부분에 재정 자립도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리가 기업이 없습니다. 아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남, 분당 같은 그런 지역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기업이 많이 유치가 돼서 판교 테크노밸리만 하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110조에 달합니다. 근데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 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로 하더라도 매출액이 10조 정도도 미치지 못합니다. 앞으로 고양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앞으로 고양시가 살아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삼성 같은 기업을 유치하고 고양판 실리콘밸리를 조성해서 고양시를 세계 제1의 기업 도시로 변모시켜서 국제적인 도시로 변모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양시의 민주당 시장 12년간 왜 이런 고양시가 망가져 갔는지를 느껴보면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여당으로서의 우리 중앙정부와의 연계 그리고 지방정부 중에 도와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여당으로 국민의힘이 새롭게 집권 여당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도 있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 경기도 도지사가 새로 되신다면 아마 그런 어떤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고양시의 발전 계획들이 수행하는 데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께서는 저하고 오랜 관계 속에 이 일을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 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제시하는 내용들의 상당한 사업들이 바로 시행까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컨텐츠라고 얘기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고양시가 갖고 처해진 문제 중에 아까 일자리 문제도 중요하게 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1992년 26만의 고양시 인구가 그 당시에 군에서 시로 변모가 됐습니다. 성격이 됐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26만의 신도시 개발로 27만 정도의 인구를 계획을 하고 53만 정도 인구로 고양시가 만들어진 시기에 인프라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08만입니다. 108만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확충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 문제에 대한 부분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컨텐츠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분당선 일산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고양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 교통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확 뚫린 교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강변북로와 그 다음에 자유로의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자동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아주 뻥 뚫린 교통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이 대기업의 유치의 가장 기본 조건 중에 우리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나와 있는 규제사항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대기업은 유치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본사가
만약에 우리 고양시로 들어설 수 있다고 하면 이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공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피스의 사무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유치를 할 수 있는데 그 유치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기업 하나가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과 여건에 대한 부분의 경쟁력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기에 지자체 장의 역할로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책, 재정적 지원, 그리고 금융 지원 그런 어떤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대기업에 유치하는 방법을 가만히 앉아서 할 일이 아니라 세일즈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치할 수 있도록 직접 가서 그런 사무실 본사가 올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하고 협의하고 그 유치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고나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육청은 결국 교육감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그렇게 특목고가 유치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우리가 같이 그걸 할 수 있는 교육감이 이번에 선출이 되면 그 교육감하고 협의에 의해서 충분히 유치가 가능하고요. 대학도 가능합니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는 사실 대학을 유치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과밀 억제권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대학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신설을 한다든가 그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이쪽으로 이전을 한다면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대학 2개 정도는 충분히 지금 옛날부터 얘기를 좀 한 부분이 있고 유치하는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지에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 정책을 취하겠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더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우리 고양시에도 우리 요즘 굶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굶어서 사실 다른 데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어린 자녀들이 사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최근 한 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실 촘촘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예산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가 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복지 예산이 거의 30에서 40%까지 육박할 정도로 비중이 굉장히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많아도 복지 분야는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복지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다른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복돼서 이루어지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복지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다 보면 충분히 그 복지를 더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양 시민 여러분. 우리 고양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고양시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난 12년간 민주당 시장 고양시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스스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고양시는 지난 12년 동안 재정 자립도에 있어서 2010년 60%에서 2022년 32%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경제 사라졌습니다. 경제 무너졌습니다. 일자리 그동안 기업 유치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고양시에는 그동안 끊없는 비리와 부실과
특혜 의혹으로 고양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도 화재와 땅꺼짐으로 고양시의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변화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고양시의 새로운 변화는 바로 이동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더 열심히 일해서 고양시가 세계 제1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자부심 느끼도록 만들겠습니다. 자긍심 느끼도록 만들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고양시 만드는데 저 온몸으로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BS